네, 오늘은 회계팀장과 재무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워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자체 기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돈을 주는 이유는 다 있다니까요. 돈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하는 일 또는 회계팀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재무이사로 있지만요, 그 전에는 회계팀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회계법인에서 팀장을 했었습니다. 회계팀장, 재무이사 이런 직업들에는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팀장이나 재무이사나 그 회사에 필요한 그 회사에서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회사마다 사업의 종류가 다르죠. 회사마다 관리해야 될 것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또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명사로서 회계팀장, 재무이사 또는 CFO 이러한 직책 또는 직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마다 하는 일은 다릅니다. 제가 회계법인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일반 기업 회계팀장으로 들어갈 때 일반 기업에서 팀장을 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의 긴장을 하고 입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회계법인,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일반 기업은 또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세무회계 쪽 업무를 하기는 했지만 그 세무회계 쪽 업무 했던 거를 일반 기업에 가서 자연스럽게 융화를 시키고 녹이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배워야 했거든요. 그래서 입사하기 전에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고요. 책도 샀었어요. 회계팀장이 하는 일, 팀장이 하는 일, 시키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책들, 리더로서 해야 되는 일, 이런 책들을 구입을 했었죠. 근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 회계법인에서 했던 일과 다르긴 하지만 연속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세분화됐죠. 세무대리인을 할 때는 여러 회사에 세무 관련된 일을 주로 했다라고 하면 일반 기업 회계팀장에서는 세무는 당연히 알고 있으면 좋고요. 회계를 좀 더 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계를 하면서 세무까지 연결을 해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래도 중간에 제가 세무사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했던 게 어쨌든 그건 역시 또 도움이 됐었네요. 말이 길어졌는데 우선은 회계팀장, 제가 제 경험에 의한 회계팀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회계팀장은 그 회사에 대한 회계와 세무를 가지고 자체 기장을 하면서 자체 기장의 주요 목적은 즉시성이에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의사결정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이터를 내놓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기장이라는 것은 규모에 따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팀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해주고요. 체크들을 해 나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금 쪽 업무는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세무회계, 기장, 자체기장, 그리고 세무신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결산을 봐서 그리고 또는 그 재고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세무적인 회계적인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정보를 드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세무실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스터디원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제 밑에서 저의 업무를 도와주는 밑에 직원들이 있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실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가르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점차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면서 하는 일들이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혹자는 그럼 너가 하는 일이 뭐냐 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제 고차원적인 일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제가 자리에 있는 것만도 위안이 되는 그런 거 있죠. 실무자인데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정확히 하고 있는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위안이 되고 힘이 나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죠. 회계팀장을 할 때는 세무와 회계를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 현재 재무이사를 하는 것은 좀 더 훨씬 폭넓은 넓은 범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금관리,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구매 쪽 업무를 하는데 구매 쪽 업무를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제 밑으로 재무팀, 회계팀, 구매팀, 급여팀이 있어요. 이것들이 모두 숫자와 관련된 일들이죠. 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전체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세부적인 것으로 순서를 나가는데요. 이게 제일 밑단에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것부터 알게 되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본 다음에 세부적인 거를 봐야 내가 그 전체 중에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도화지가 있어요. 도화지는 크기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어떤 도화지 A4 용지 정도 되는 도화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전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전체 중에 그 도화지 사이즈를 모르고 그 도화지의 범위를 그 도화지의 사이즈를 모른다면 내가 어떤 업무를 했을 때 또는 그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를 먼저 알려줍니다. 실은 저는 자금 업무는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숫자들을 봐왔고 회계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계원리의 흐름, 돈의 흐름을 장부적으로 많이 봤죠. 그런 것들을 일반 기업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터득을 했는데 또 이것도 저만의 방식일 거예요.
저만의 방식으로 회계적인 흐름을 실제 자금의 흐름으로 연결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금이라고 하지만 그게 회계 또는 세무가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이상적인 자금의 흐름이 있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비슷할 거예요.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내 나름의 업무 방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자금 쪽은 저도 배우는 단계이긴 한데 재밌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가는 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일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직한 곳들을 이제 보면 항상 새로운 것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였어요. 없는 자리가 이제 생긴다던가. 총 4군데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3군데가 이제 없는 자리가 생겨서 제가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일들을 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정말 많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경험이 되고 있어요. 업무가 이제 점점 고차원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뭐 그 이상의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맨 처음 시작했던 일들보다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또 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시간이 흘러서는 예전에 그렇게 했더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이번에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좀 다듬어 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재무이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전반적인 거에는 세무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혹자는 세무는 돈을 주고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근데 매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회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매번 그거를 타인에게 문의를 해볼 수가 없고, 그 타인은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또 알지를 못해요. 큰 것들을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회사에 있는 사람은 회사 내부적인 거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과 맞는 안을 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도 중요하지만 세무는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즉시성 있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무대리인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노무법인에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세무대리인이 서비스 업무를 해줬던 게 사대보험 업무였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큰 것들을 알고 있으니, 전반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니 또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수업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외웁니까? 저는 외우는 걸 정말 못해서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지, 이 세무는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이걸 이해를 하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거 있었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 이 정도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서칭을 해보면 되거든요. 옛날에야 검색 기능이 없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던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던가 뭐 했었겠지만, 지금은 검색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전반을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값을 산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만 보고 업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한 가지만 알고 있어서, 어떠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게 부가가치세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법인사업자인데 상대 거래가 개인사업자예요. 근데 부가가치세, 뭐 물건의 이동이 있었고 내가 이제 물건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나한테는 비용이지만 상대방한테는 매출이 되겠죠. 근데 이게 혹시나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이 있어야 된다던가, 조정이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는 그대로였다던가,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나한테 매입이어서 비용이 되기는 하지만 상대방한테는 매출이기 때문에 내가 법인이면 나한테는 법인세가 적용이 또 될 거고요. 상대 업체한테는 소득세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 거래가 있었을 때, 이 거래가 혹여 잘못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는 법인세, 상대방은 소득세, 부가세는 뭐 똑같을 거니까요. 그랬을 때 협의점을 찾으려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상대한테 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을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회계는 기본일 거고요. 세무 알아야 되는데, 세무 중에서도 부가세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소득세, 법인세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세무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큰 그림 정도는 알아야지 뭐 법인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소득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가세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기업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세금에 모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러한 세금적인 문제가, 세금적인 이슈가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의사결정권자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또 안을 제시를 해줄 수 있고, 그렇죠. 회계팀장과 재무이사가 하는 일이 다른 것은, 회계팀장은 제 경험에 비춰보면 딱 그 회계 업무, 세무 업무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재무이사는 제가 지금 밑에 이제 뭐 여러 개의 팀이 있지만 그 팀들의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또는 그런 거래들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의 거래인데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자체 기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영업부에서는 영업을 하죠. 그리고 매출을 일으키죠. 매출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다가 파는 회사라고 하면 물건을 구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고 관리도 돼야 되고, 그러면 구매를 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그 구매가 어떠한 그 매출로 이어지는지, 또는 그 구매가 어떠한 부서에 사용이 되는지. 영업이 매출을 일으켰을 때 물건이 없어서 못 팔면 안 되잖아요. 구매 관리가 돼야죠. 영업이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 매출이 정확한지,
매출의 단가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구매 단가는 또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구매 단가에 따라서 마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회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 회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까지 볼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자체 계장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거래들, 여러 부서가 함께 일을 하는데 이 거래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회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잘 다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들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도 눈에 보입니다. 제가 겪어본 재무이사는 이제 뭐 오랜 시간 일을 하진 않았지만 한 두세 달 정도 된 경험으로 보면 회계팀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야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 4일 출근을 하지만 보통 수요일에 쉬거든요. 그때는 이제 집에서 업무를 합니다. 집에서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업무도 하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회사 업무를 봅니다. 뭐 혹자는 하루 더 출근해서 뭐 월급을 더 받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것과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지금의 형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회계팀장은 전체 재무관리의 일부라고 하면, 일부의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재무이사는 재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거를 본인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부 파트에 있는 각각의 팀장들과 업무 조율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쪽 업무에 처음 발을 들어 놓으셨다면 그 다양한 직업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무회계를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의 그 직업으로만 한정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활용을 하면 나만의 것으로, 나만의 직업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또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어요. 약간 독특한 업무적으로 독특한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무회계, 재무회계 이런 것들이 우선은 딱 틀은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 틀이 잡혀 있지만 거기 내부에서도 좀 더 특이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크게 세무적인 이슈, 회계적인 이슈가 없는 상태의 것이라면 나름대로 가공을 해서 나만의 업무 스타일로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2, 3개월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팀장, 이사, 겉에서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팀장, 이사, 그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각각의 힘듦이 있어요. 저는 이사 돼서 더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의 보수는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많은 일을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워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돈을 주는 이유는 다 있다니까요. 돈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에는 나의 스트레스, 업무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회계팀장과 재무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경험 위주이기 때문에 또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회사에 또 다른 업무를 했을 때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제 현재의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근데 정답은 아니다. 네, 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